당시 관장이 피해 아동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결국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태권도장에 돌아와서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웠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 아동에게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가해자의 죄명이 일반 학대 치상으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소재 태권도장에서 4살 아동이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CCTV를 경찰이 복구하여 범행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관장이 피해 아동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아이가 살려달라, 도와달라를 외쳤는데 이러한 피해 아동의 호소에도 10여 분간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태권도장에 돌아와서 CCTV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웠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지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도 아이를 맡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보호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죠. 특례법 제5조에서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니까 엄청난 중죄입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이 돌아오고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회복될 수 있다면 아동학대 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 275조가 적용돼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피해 아동에게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가해자의 죄명이 일반 학대 치상으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해 아동이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 아동학대 치사 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게 될 텐데요.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형량에다 이걸 더해야 합니다. 태권도장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2항 22호에서 나온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어서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가해자는 수사 중 구속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속 사유가 범죄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피해 아동의 상태가 중하다는 점과 CCTV를 관장이 지워버렸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CCTV를 지우지 않았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학대치상의 경우 적어도 골절상부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 사건은 흔치는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중 많은 수가 보육시설 종사자인데요. 보통 시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당했다고 놀라서 이 사건 가해자처럼 CCTV를 지워버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구속될 수 있어요. 최근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구속당했죠. 작은 사건을 크게 만드는 실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무조건 정식 재판하겠죠.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학대에 고의가 없었고 장난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 용어로 바꾸면 학대 고의는 부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가오는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택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죄명이 무엇이 되었든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해자가 택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공탁입니다. 일단 공탁은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요.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법원에 넣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금 수령 의사를 타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지 몇 년 안 돼서 재판부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요새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이상 형사 공탁 사실을 별도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과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공탁금 예치 사실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보통 양형을 따지지는 않지만 10년 이상의 형이 나온 경우에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상고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